네,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사실 제가 사업한 지는 한 5년 정도 됐는데 이런 강의를 많이 하지 못했어요. 이번에 이렇게 강의장에 서게 해주신 박지훈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좀 익숙하지 않아요. 저는 사실 무대에 올라서는 게 굉장히 울렁증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서도 무대에 잘 올라서질 못했거든요. 자, 한번 해볼게요. 저는 1999년도 25살에 한국에 오게 돼요. 그러면서 한국에 오니까 사실은 비자도 그렇고 할 만한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홀서빙 음식점에서 한 4년 정도를 음식점에서 홀서빙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계속 나만의 뭔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음식점을 차리게 돼요. 그래서 한 1년을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홀서빙 할 때보다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2살에 흰머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자영업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딱 1년 되면서 그때 우리 아들이 3살이었어요. 그래서 애 데리고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저거를 했는데 애 데리고 하는 게 더 힘들어요. 15시간, 16시간을 식당에서 있다 보니까 애가 아침에 유치원 갈 때면 맨날 울고 불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1년 만에 때려쳤어요. 그러고 나니까 정말 할 게 없어요. 애들 있고. 그러다가 이제 자영업 하면서 알게 된 언니가 있는데 우연히 알게 된 보험 설계사 언니를 알게 됐는데 제가 이걸 자영업을 때려치고 나니까 언니가 야, 나랑 보험 설계사 일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남편 몰래 강의를 듣고 한 3개월을 몰래 엄마 집에 숨어 살면서 그렇게 이제 보험 설계사 일을 하게 돼요. 그때 당시만 해도 보험 설계사 일도 그렇게 이렇게 인식이 좋지 않았어요. 특히 우리 중국 사람들한테는 보험 설계사 일이 굉장히 인식이 안 좋았거든요. 보험 아줌마. 그래서 인식이 안 좋았던 때라서 좀 숨어서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보험 설계사 일을 하면서도 사실은 중국 사람들은 이거를 쉽지 않겠다 싶어서 저만 하게 돼요. 누군가를 리크루팅 하겠다라는 생각조차도 못했고요. 안 될 거야. 저 사람 못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그냥 계속 혼자만 하게 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하게 보험 설계사 하는 우리 팀장님하고 임설매 사장님이 친해요.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이제 임설매 사장님을 알게 됐고, 그러면서 아들이 아토피가 굉장히 심했던 건데, 그때 이제 임설매 사장님 뉴스킨에 아토피를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이 있다고 해서 이제 그때 당시 임설매 사장님이 조그만한 체험실을 하나 했던 거거든요. 지나가다가 우연하게 들렸는데 비누 하나 사용했는데 데모를 하더라고요. 1시간 내에 데모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이렇게 복잡한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듣는 내내 좀 짜증도 나고 뭐지? 근데 좀 착해요. 그래서 좀 잘 듣는 편이에요. 누구 말을 좀 잘 듣고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근데 감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보험 설계사 일을 하면서 사실은 투잡으로 LG 화장품을 팔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LG 화장품의 강의를 많이 듣다 보니까 교육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LG 화장품이 제일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혀 와닿지가 않았어요. 저한테 이 화장품을 소개를 하는데 데모에 전혀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얼굴 사각형이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컴플렉스가 뭐였냐면 팔뚝살이 굉장히 두꺼웠어요. 그게 컴플렉스였는데 그거를 이제 직접 공격하기 시작했죠, 사장님. 그래서 갈바닉으로 저를 한 3번인가 4번인가 막 등 여기까지 다 밀어준 거예요. 근데 그때 느낌이 이 갈바닉을 여기 쭉 라인에 등 뒤를 밀어준 느낌이 지금까지도 있어요. 너무 좋았어요. 아팠는데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이게 뭐지? 그 이튿날 또 오라이가 또 가고 그러면서 한 2번, 3번 받으니까 강의에 초대를 하더라고요. 근데 2번, 3번 받았는데 미안하잖아요.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강의장에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제 기억으로는 LOI 강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틀 동안 LOI 강의를 듣는데 그때 이제 김은실 사장님 그때 다이아몬드를 금방 달성을 하고 조기철 사장님이 그 보내준 크루즈
그 여행 사진을 막 올리는데 저는 사실은 어릴 때 꿈이 여행하는 게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거기서 완전 뭐야 이거 공짜로 이렇게 모든 나라를 갈 수 있어? 거기에 저는 확 꽂힌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상을 듣게 되고 거기서 에로아에서 보상을 듣게 되고 집에 와서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거예요. 이거는 저희 스폰서 1대 스폰서, 2대 스폰서, 조기철 사장님 제 5대 스폰서예요. 사실은 제가 처음에 뉴스킨을 만나서 6개월 동안 오해 있었어요. 6개월 동안 제품을 안 바꿨던 거예요. 사실은 저 같은 사람도 없죠. 그런데 남한테는 전달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보상에 꽂혔기 때문에 이 시장에 나가도 그분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노동 수입을 벌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미친 듯이 강의 듣자. 너무 좋은 거야. 야, 강의를 그냥 너가 하지 않더라도 이거는 부자가 될 수 없는 우리들한테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일이고 너무너무 좋은 강의이기 때문에 몇백만짜리 강의이기 때문에 한 번만 들어보자. 이래서 강의장에 되게 많이 초대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사실은 갈바닉만 쓰고 제품은 안 썼던 거예요. 그런데도 얼굴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때 TR이 딱 나올 때였어요. TR90이 제가 입문했을 때 TR90이 딱 나올 때였어요. 그래서 TR90은 제가 샀어요. 그러면서 제가 3kg 정도 감량을 했어요. 근데 우리 올케 아시죠? 김혜정 사장님 저희 올케거든요. 네. 그래서 김혜정 사장님이 이렇게 뚱뚱한 몸이었던 건데 이제 뉴스킨 저보다 뉴스킨을 먼저 알았더라고요. 그래서 딴 데서 뉴스킨을 알고 뉴스킨 그거 되게 좋대. 그러면서 자기가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TR90을 들어갔는데 그때는 챌린지가 없었을 때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해독으로 8kg로 감량을 했어요. 지독하게 하더라고요. 정말로 김치도 씻어 먹고요. 일체 면 음식 뭐 다 제거식 완전 제거하고요. 그래서 해독만으로 8kg 빠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이어트를 TR90을 한 달쯤인가 했을 때 한 15kg 정도 감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우리 숙모가 또 몸이 굉장히 뚱뚱했던 거거든요. 그 숙모가 또 했는데 한 달 만에 그 숙모도 5kg 정도를 감량을 했어요. 해독만으로. 근데 또 딸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갖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냥 사업자가 되고 삼천집을 유지를 하면서 스타 포텐셜까지 쭉 갔거든요. 저는 안 써면서도 이렇게 제품력이 있으니까 되더라고요. 진짜로. 네. 그래서 정말로 77 사이즈에서 이렇게 저랑 비슷했었어요. 5 사이즈까지 감량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 3kg 감량한 몸매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제가 영업을 하던 사람이잖아요. 영업을 하다가 뉴스킨에 와서 보상을 딱 듣는 순간 이거였어요. 바로 내가 뉴스킨을 선택한 이유. 첫 번째, 영업과 네트워크의 차이. 소유권이 다른 거예요. 영업은 아무리 해봤자 내 거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첫날에 1일만 되면은 또 누군가를 찾아갈까. 보험은 한 번 사면 20년 가요. 또 새로운 사람을 계속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가면 갈수록 소비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재구매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소유권이 달라. 이거는 하면 할수록 내 자산이 쌓이는데 보험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 혼자밖에 할 수 없었잖아요. 누군가한테 소개도 못하고. 근데 이게 여기는 소유권이 다르다 보니까 미친 듯이 막 소개를 해야 된 거예요. 이건 네 거야, 네 거 해야 돼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것만 하면 되잖아요. 영업 우리 뉴스킨은 제품 전달하고 일단 내가 매니아 되고. 그래서 저는 그 제품에서 확신을 얻었잖아요. 이렇게 좋다는 거. 그 다음부터는 제가 완전히 매니아가 됐어요. 오위 모든 제품 다 버리고 그때부터는 완전히 뉴스킨 것만 쓰게 되고 다른 거는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입던 제품도 누구한테 줄 수도 없는 거예요.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먼저 매니아 되고 시스템을 배운 대로 30명 매니아 만들기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사업기회 전달하는 거는
꾸준히 시스템 나와서 저 정말 한 2달 정도를 시스템 나와서 들었거든요. 그때는 시스템의 모든 시스템을 다 들었어요. 11시 강의를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비즈니스 기회 전달하면 되고 돈 사업 분양하면 되고 그래서 나를 복제하면 되고 이렇게 쉽게 하면 된다는 걸 알았고요. 그리고 2달 동안 시스템을 배우면서 저는 석세스 로드맵에 집중을 했어요. 제가 여행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행이 걸렸다 하니까 미친 듯이 했어요. 그게 제 목표였어요. 그래서 미친 듯이 해갖고 1년 만에 저는 싱가폴 석세스 트립에 달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과 셋이서 가게 돼요. 너무 재미없었어요. 임설매 사장님은 오로지 뉴스캠밖에 몰라요, 진짜. 등산도 할 줄 모르고요. 여행도 즐기지도 않고요. 저녁에 술 마시는 거, 맥주 한잔 하는 게 낙이에요, 그냥. 저는 너무 좋아하는데, 다행인 게 뭐냐면, 싱가포르는 저희가 중국어가 통해요. 어디를 가도 다 중국말이 통하거든요. 70% 이상이 중국말을 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자유 투어로 이제 섬도 가고 여기저기를 다니고, 네,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이틀 정도를 자유 시간을 주거든요. 하루 정도 그렇게 다니고 요 뒤에 가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그 화단이 있어요. 저 뒤에요. 그것도 저 혼자 갔다 왔어요. 근데 사진이 많이 없더라고요. 너무 오래돼갖고 딸랑 요렇게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너무 좋았어요. 어쨌든. 네. 그리고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저희하고 이제 언어가 통하다 보니까 너무 더 뭐라고 해야 되나 더 그러니까 중국 같은 느낌 들면서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싱가포르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싱가포르 영화를 되게 많이 봤어요. 홍콩 영화하고 싱가포르 영화를 엄청 많이 봤거든요. 한국 영화는 그때 별로 없었던 거예요. 드라마나 이 싱가포르의 드라마를 굉장히 재밌게 찍었어요. 그래서 그때 싱가포르에 대한 이런 가고 싶은 욕망이 되게 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그게 되게 막 저기가 되는 것 같아요. 에너지가. 그리고 이듬해에는 시드니 가는 거에 시드니를 간대요. 호주. 저희가 사실은 호주란 나라는 평생에 저희 주변에 호주란 나라에 간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호주란 자체가 나한테는 내가 거기 갔다 오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비전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호주에 정말 집중했어요.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얼떨결에 저는 다이아가 되어 있더라고요. 다이아몬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 호주 시드니를 도전하면서 저는 이렇게 다이아가 됐고, 그때 임선배 사장님은 블루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그리고 형제라는 우리 김원희 사장님이 그때 루비가 되셨고요. 그래서 되게 함께하는 그런 축제가 됐었어요. 진짜로 이때는 축제였어요. 그리고 저는 호주를 가게 돼요. 저희 김혜성 사장님이랑 같이 도전해서 같이 김원희 사장님도 마찬가지로 다 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함께 하다 보니까 또 되더라고요. 한 달만 되면 마감할 때 되면은 정말 그 긴장감, 그리고 막 정말 눈물 흘리면서 김혜선 사장 정말 어렵게 정말 마지막 한 하루 이틀 남기고 막 정말 기적처럼 해내셨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한국 국적이라는 걸로 해가 비자가 안 나왔어요. 너무너무 아쉽게. 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김원희 사장님도 남편하고 같이 했는데 정말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이번에는 6명 가. 3명이 아니야.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기대가 됐거든요. 근데 결국은 또 이렇게 비자가 안 나와갖고 세 분이 탈락이 되고, 제 동생이 저희는 국적이에요. 제 동생이랑 저랑은 국적이거든요. 그래서 제 동생이 같이 4명 이렇게 가게 돼요. 다행히 그래도 동생하고 가갖고 둘이 쇼핑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김혜정 사장님 남편이 이렇게 가게 됐어요. 이렇게 4명이 가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이듬해는 사실은 우리 송경 사장님이랑 이지연 사장님이랑은 또 호주 비자가 나와서 그게 또 다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랑하 사장님들이랑 사진도 찍고 시드니에서 너무 재밌게 보내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는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진짜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시드니 한번 갔다 왔는데 자꾸 이렇게 혼자 가고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행 이제는 뭐 웬만큼 많이 다녔네. 사실 저도 보험회사를 다니면서도 여러 나라를 많이 가봤거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12개 나라인가 이렇게 갔다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 나가는 그거를 조금 잃어버린 거예요. 여행에 대한 그 재미를 조금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때 목표 잃으니까 도전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고는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180도가 나온다고 해갖고 다시 정신을 차리게 돼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5년 동안 사업하면서 처음으로 모닝스쿨에도 나가보고요. 한 3개월 정도 제가 여기 모닝스쿨에도 나가보고 그러면서 모닝스쿨에 사실은 사진이 찾다 보니까 없어갖고 많은 파트너들을 모닝스쿨에 안 쳤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180도 셀 미팅에도 집중하고 ARO에도 집중을 했더니 한 달에 제가 12건까지 한 적이 있어요. 집중을 했더니 이게 정말 목표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목표를 잃으니까 집중을 안 하게 되고 나태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ARO에 집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도 ARO 때문에 GV가 계속 꾸준히 그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셀 미팅을 돌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동안방도 이제 랠리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임세매 사장님 동안방을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게 한 반에 한 3분의 1 정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도 동안방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소비자도 그렇고 밑에 파트너들도 자리를 잡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180도 프로모션에 저는 집중을 했어요. 굉장히 이거를 키맨들을 많이 찾아다녔어요. 저는 그때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새 키트를 한 3개, 4개 정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셀 미팅도 하고 그리고 보상도 저는 1대1로 하는 걸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상을 저희 팀에서는 제가 보상을 제일 많이 풀고 다니거든요. 행정이고 보상이고 제 담당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정말 거의 매일 한 번씩은 보상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한 5, 60만 원 한 것 같아요. 파트너들, 사장님들 어쨌든 한 5, 60번은 한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셀 미팅하고 잘 안 넘어가지 왜? 그러면서 180도에 집중을 하면서 제가 그 10월 달에 17,000GV를 했어요. 사실 만 GV 하기도 어려웠었거든요. 만 GV 할 때가 별로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10월 달에 180도가 나오면서 제가 17,000GV를 했어요. 그러면서 바인더도 꽉꽉 차 있더라고요. 역시 집중을 하고 내가 어디에 어떻게 집중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는 7,900을 하고 12월 달에는 6,900을 하면서 제가 제주도를 달성을 했어요. 근데 어저께 들으니까 3명, 딱 달랑 3명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되게 좋았어요. 흐뭇했어요. 근데 3명밖에 못해가 아마 못 갈 것 같아요. 아마도. 그리고 나서 저는 대부분의 저희 팀 사장님들도 이 목표를 달성을 했어요. 180도로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 데리고 이렇게 야외에 가서 저희 백숙도 먹고 이렇게 파티를 했어요. 커피도 마시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이렇게 베푸는 게 이렇게 좋구나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느꼈던 그런 날이었어요. 다 너무 이쁘죠? 젊고 너무 잘하세요 다. 네. 잘 안 나와. 네. 뭐 하나 더 있었는데? 저희 2019년 성장 목표는 시스템 사업자 50명 만드는 거고요. 드림 캠프에 연말에는 한 100명 정도 같이 가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 진출하는 게 제 목표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석세스 트립 방콕에 제 파트너들 한 8명과 함께 가는 게 8조인데 지금 잘못 적은 8조와 함께 가는 게 제 2019년도 목표예요. 어제 제가 보니까 중국 진출하는 게 조금 더 쉬워질 것 같더라고요. 다이아몬드 이상 강의 교육받으라는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더 쉬워지지 않나 싶어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말이 정말 너무 와닿고요. 이거를 제 앞장에 크게 써갖고 다니고 있거든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 버는 시스템을 만들지 못한다면 평생 수입의 노예가 된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목표가 있는 사람을 위해 평생 일해야 하는 종신형에 처해져 있다. 이 말이 좀 소름이 끼쳤어요. 이제 다 했습니다. 네. 시간 잘 맞췄나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